나는 정작 유학원을 통해서 갔지만 네. 내가 돈을 지불한 유학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아 잠깐 피곤했어. 안녕하세요, 퍼넥티드입니다. 손으로 등장하는 저는 퍼넥티드의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란다님과 벨라님을 모시고 공립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공립교환 프로그램을 추천하시나요? 하나, 둘, 셋! 우선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공립교환 프로그램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립교환 프로그램은 미국 국무부, 즉 외교부에서 추진하는 일종의 문화교류 또는 학문적 교류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년 동안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맞아요. 장점을 가진 프로그램이죠. 굉장히 저렴하게. 그러면 공립교환 프로그램의 장점은 뭘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렴하다. 최소 1,000만 원 정도 저렴하다. 모험, 도전의식이 강한 학생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도전의식이 강한 사람들한테 추천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유학보다 이제 앞으로 닥칠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모험의 느낌이 강한 유학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점은 다른 유학원에서 많이들 말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하게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은 랜덤 배정이죠. 맞아요. 제일 모든 게 다 랜덤 배정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게 저렴한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리스크고. 1,000만 원을 더 내고 학교를 정하고 호스트 패밀리를 정하고 가느냐 아니면 그걸 모른 채 그냥 가느냐. 네. 그 차이가 될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립학교 유학 갈 때 유학 비용이 천지 차이이지만 3, 4천만 원으로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그 지역이랑 학교랑 지역이 그리고 호스트 패밀리가 랜덤이다. 그냥 그렇게 랜덤 배정이어서 조금 힘들어했던 학생들의 사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엄청 많죠. 왜냐면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 유학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상상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화에서 보는 이제 집 옆에 집이 있는 도시예요. 도시 말 그대로. 중소도시 혹은 대도시가 집 옆에 집이 있고 미국에 있는 시골이나 이제 외곽은 정말 집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예전에 사례 중에 타조를 본 학생들도 있고 말이 뛰어다니는 학생도 있고 네, 손은 흔하고 그래서 이제 좀 완전히 시골 지역으로 배정된 학생들은 너무너무 무료하긴 할 거예요. 또 그런 지역에는 유학생도 거의 없고 이민자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순수 백인들 마을에서 살면서 외로울 수도 있고 적응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지역 배정 자체가 거의 랜덤이고 요즘은 이제 지역을 선정해서 갈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정 재단들에서 특정 주로 학생들을 몰아서 보내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재단들은 이제 아무래도 금액이 좀 더 높다던가 혹은 지원을 좀 더 빨리 해야 된다던가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뭔가 학생들이 상상한 유학의 그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가면 굉장히 힘들 수 있죠. 이런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근데 그 J1 비자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국무성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세컨더리 스쿨 프로그램의 개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학교 선정 시 어떤 특정 스포츠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스포츠 팀이 있는 학교로 배정을 원한다라는 요청을 넣으면 그쪽 학교로 되도록이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능력 있는 재단들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먼저 지원하는 학생들은 희망 클럽이나 아니면은 내가 나중에 향후에 미국 고등학교로 사립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언급하고 하면은 이제 학년이나 듣는 클럽을 조율해 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그들이 맨데토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게 불확실하다. 네, 그렇죠. 퀄리티 좋은 학교들, 그 동네 학생들도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도 있지만 그게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수도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5세에서 18.5세란 말이에요. 미국 학제로 따졌을 때 10학년에서 11학년 2학기까지예요. 우리가 중3을 마치고 또는 중3 2학기 때 간다고 하더라도 주로 10학년이나 11학년에 떨어질 경우가 많죠. 또 그리고 12학년에 떨어진다면 그 과정을 끝내고 내가 사립학교로 진학할 때든 또는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나의 그냥 학업 로드맵이 다 꼬여버리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어요. 학생들이 나는 여기서 몇 학년이었고 공립교환을 그 다음 학년으로 이수하기를 희망하는데 상당수 높은 확률로 한 11학년에서 12학년 배정이 굉장히 많이 돼요. 나중에 내가 사립학교로 진학한다고 했을 때 희망하는 학교에서 커리큘럼이 꼬이는 이슈 때문에 입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한 2년 전에도 저희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이제 공립교환을 진행하고 사립으로 전환하고 싶어서 이제 연락이 온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굉장히 똑똑하고 미국에서 9학년을 들었었어야 됐는데 이제 11학년 AP 과목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가고 싶은 사립학교에서 이 학생이 우리한테 들어야 되는 걸 다 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학교 입학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이제 몇 군데에서 받아서 결국은 1순위 원하는 학교로 입학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어요. 만약에 공립교환 프로그램 참가 이후에 사립학교로 진학을 할 계획이 있거나 혹은 해외대학 입시에 대한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공립교환 프로그램 참가를 좀 권장하지는 않아요. 1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한들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사립으로 전학을 한다고 한들 1, 2년이 어떻게 보면 꼬여버려가지고 더 재조강을 해야 되던가 학년을 낮춰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한국에 있는 유학원들이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 사립 유학 프로그램보다 훨씬 적어요. 학교랑 홈스테이 거리가 2시간이 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 학생은 거의 학교를 못 갔거든요. 홈스테이를 바꿔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이제 2달을 넘어가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귀국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이제 와서 사립으로 급하게 전환해서 다시 들어간 학생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유학원이 조금 더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단의 영향력이 더 크다? 유학원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좀 더 적다. 네. 나는 정작 유학원을 통해서 갔지만 네. 내가 돈을 지불한 유학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죠, 적죠. 아무래도. 사실은 아이의 교육, 자녀의 교육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지만 저렴해서 사실은 감안하는 리스크?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이 공립교환 프로그램을 추천하는지 여쭤봤는데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립교환 학생이 이런 단점들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도 보시면 되게 성공적으로 공립교환 학생 생활을 하면서 만족스러워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 경험 때문에 사립 유학으로 이제 연장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적합한 학생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해외대학 입시의 계획이 없고 사립 유학으로 전환할 계획도 없고 난 정말 영어 공부에 치중하고 그리고 문화체험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나는 배움을 얻어올 것이다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추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간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그냥 중3 2학기부터 그리고 고등학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를 문화체험에 버린다? 그 문화체험은 대학 가서 하십시오. 그리고 한 1,000만 원만 더 투자하시면 그냥 일반 사립학교 충분히 가실 수 있으세요. 맞아요. 그 학교를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